이직을 할 때 직장인들이 연봉 그리고 성장성 물론 보지만 이 점심 식대 지원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점심 식대라는 게 매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과 다를 바 없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같은 연봉이라면 조금 더 멀어도 식대 지원해주는 곳으로 가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트렌드를 통해 돈의 길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왼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광수 기자님은 신년을 맞아서 머리를 시원하게 이발을 하셨어요. 네. 네, 무슨 다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조금만 길러도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깔끔하다. 네, 다 밀어버리고 싶은데. 사람이 영 깔끔하네. 네. 그렇죠. 행랑아범이 업어서 학교에 보내주던 그래 역시 도련님이라고. 우리 조한송 기자님은 새해에 무슨 다짐 이런 거 있어요? 올해는 좀 건강 관리, 운동을 좀 많이 해보자. 네, 오운완 있잖아요. 오늘 오운완. 운동 완료. 그 어떻게 우리 프로필 사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부자 돼야지, 돈 모아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점심값이 너무 비싸다. 그나마 구내식당은 밥값 부담이 좀 적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6.01로 전년보다 6.9%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뭐 구내 식당마다 다를 텐데 500원 안팎으로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오른 김에 이참에 식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리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 지수 상승률은 이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직전 최대치가 2011년 5.4%였는데 이것보다 1.5%포인트 웃도는 수준입니다. 2020년에 2.6% 오른 구내식당 식사비는 2021년부터 2년간 4%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해는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구내식당 운영 정책이 달라서 직장인분들의 부담 정도는 다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뭐 식비 일부를 전부 내는 직원분들도 있고 일부만 내는 직원도 있고 회사에서 전부 다 내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체감하는 정도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외식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이 서울에서는 10,000원으로는 뭐 웬만한 식사 한 끼를 밖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이제 구내식당을 많이 찾았는데 이 사실 구내식당 뭐 500원 오른 게 그게 부담이 된다라기보다도 구내식당 가격마저 오르는구나. 구내식당 너마저?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쵸.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10,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이제 밥 한 끼 먹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예요, 조 기자님? 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1년 전 대비로 6%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였는데 이것의 1.7배 정도 달하는 거고 전체 작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소비나 지출에 쓰일 수 있는 돈이 1%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건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냉면, 비빔밥 이런 것들 다 10,000원 정도 되고 삼계탕이 16,000원이고요. 또 삼겹살이 19,000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인분에. 네, 싸고 든든히 먹을 수 있는 우리 국밥도 이제 10,000원부터 시작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부대찌개의 경우에도 요즘 10,000원을 훌쩍 넘어서요. 이제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찾자면 김밥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도시락을 한번 싸볼까 하는 생각도 해볼 법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도시락이나 아니면은 편의점 간편식품으로 좀 끼니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직장인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도시락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어머님들이 이제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직장인분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다이어트 하겠다 또 새해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간편한 샐러드 등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좀 온라인으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 대량으로 구매하면은 이 닭가슴살 하나에 1,500원 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식단 도시락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있고 잡곡밥 있고 고기 조금 있고 막 이런 게 한 4-5천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밖에서 나가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좀 건강도 챙기시겠다. 좀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직을 할 때 직장인들이 연봉 그리고 성장성 물론 보지만 이 점심 식대 지원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점심 식대라는 게 매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과 다를 바 없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같은 연봉이라면 조금 더 멀어도 식대 지원해주는 곳으로 가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절대 이제 밖에서 드시지 않고 뭐 산에 좀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복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커피 믹스가 전보다 탕비실에서 빨리 품절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줄이기 어려운 게 우리가 하루에 뭐 4끼 5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직장인들의 소소한 기쁨이기도 하고 점심 한 끼가 사실 가장 제대로 먹는 한 끼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챌린지를 통해서 줄여보려는 시도가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금 챌린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포털 사이트나 SNS에 현금 챌린지 현금 생활 등을 검색해 보면은 이 게시물이 수만 개가 뜹니다. 뭐 대단한 방법은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일주일에 외식, 생필품, 그 의류 등 이 항목별로 얼마나 쓸지 예산을 미리 측정을 해서요. 현금을 이 바인더에 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이 돈만 쓰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돈이 보이기 때문에 더 절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거기서도 줄이면은 이게 저축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돈을 또 뭐 뒷장에 끼워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출을 좀 극단적으로 줄여보자는 이런 챌린지가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일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짠테크가 유행할 것 같다. 두 분도 역시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니 40대들이 편의점에 많이 간다? 편의점 큰 손은 원래 젊은 세대 아니었나요? 네,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듯한데요. 지난해 편의점 CU의 전체 매출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4%였는데요. 30대가 28.2%로 2위를 해서 이 40대가 큰 손으로 떠오른 겁니다. 반면 20대는 25%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편의점에서 40대가 연령대별 매출 비중의 1위를 기록한 거는 이 CU에서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뭐 줄곧 연령대별 1위를 차지했던 20대는 불과 2년 만에 3위로 떨어진 것이 좀 놀라운데요. 전체 매출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6.6%포인트가 늘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에 20대의 비중은 9.6%포인트 급감한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편의점은 어떤지 분위기를 보니까요. 경쟁업체인 GS25에서는 이런 변화의 조짐이 2021년부터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 연령대별 매출에서 40대가 처음으로 1위에 올랐는데 2위 세대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영향 때문일까 궁금한데 10대와 20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네, 그런 이렇게 단순한 인구 구성비 때문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에서 40대 구성비가 15.4%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해보면 1%포인트 줄었습니다. 뭐 이 같은 비율 변화는 40대뿐만 아니라 20대나 뭐 30대도 비슷하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구성 변화보다는 이 편의점이 이 대형마트로 향하던 40대의 수요를 흡수한 게 더 큰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40대 분들은 보통 가정이 있으시니까 많이 가족형 소비를 하시면서 대형마트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코로나19 때 우리 쿠팡이나 이런 이커머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셨고 또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주류나 이런 소량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40대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를 하면서 비중이 점점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요즘에 편의점 서비스도 되게 다양해져서 아. 네, 택배도 좀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공공요금 수납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업무를 보러 갔다가 편의점에서 다른 상품까지 구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하는 건 온라인으로 배송을 받고 나머지 그 빈틈만 편의점에서 메운다는 건데 40대들이 편의점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샀습니까? 네, 아무래도 40대는 2030에 비해서 구매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1인당 평균 구매 단가도 높은데 그럼 편의점에서 구매 단가가 높은 게 뭐냐고 하면은 고가 위스키입니다. 아. 위스키를 그렇게 많이 사신다고 하는데요. 이 CU 기준으로 이 위스키 매출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6%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고가인 이 고연산 위스키 매출에서 이 40대 비중은 3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40대가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맥주와 커피, 그 다음에는 맥주와 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가 1등이었고 그 이어서 커피, 그리고 숙취 해소 음료, 우유, 탄산음료, 라면, 스낵 순이었고 GS25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맥주와 커피 다음으로 유제품, 라면, 베이커리, 뭐 숙취 해소 음료 등이 잘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술도 많이 사고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 음료도 네. 많이 사러 간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주로 음료 아니면 주류 이런 것들인데 큰 손이 그런 편의점에서 20대에서 40대로 바뀌었다. 마케팅 전략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상품군의 제품을 늘리는 것이 아마 대표적일 텐데요. 편의점들은 이 40대들이 더 많이 대형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신선 제품을 좀 많이 늘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김장을 준비하러 이 편의점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한 편의점이 지난해 이 김장 시즌을 맞아서 뭐 절임 배추나 대용량 포장 김치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또 이 대형마트처럼 매달 말일쯤에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신선식품을 1+1이나 뭐 초특가로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편의점도 좀 달라지고 있다. 아니 전 최근에 이거 미국에서 젠지들이 정말 어떤 텀블러를 갖고 싶어서 다들 난리라는데 그 영상을 봤어요. 아이폰을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어떤 아이가 텀블러랑 아이폰을 같이 선물했더니 아이폰을 옆에 던져두고 텀블러를 들고서 내가 이걸 갖게 되다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 이 텀블러가 대체 뭔데? 이게 품절 대란에 웃돈까지 주고 팝니까? 네, 주인공은 이 스타벅스가 캠핑용품사인 스탠리와 또 대형마트 체인인 타겟과 협업해서 출시한 밸런타인데이 한정 텀블러였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부 구매 희망자들은 매장 앞에서 밤을 새워서 뭐 캠핑을 하는가 하면 텀블러를 두고 매장 내에서 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컵 하는데요. 사려고 네, 밤샘 그렇습니다. 줄을 선다고요? 네, 한 영상에서 보면 한 남성이 뭐 다른 사람이 구매하려던 텀블러를 훔치다가 붙잡혀서 이게 싸움이 나기도 했고요. 뭐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결제하지 않고 카운터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뭐 텀블러를 챙긴 다음에 뭐 달아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홍색 텀블러를 사기 위한 오픈런이 치열해지면서 이 미국의 SNS에서는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갈 때는 안전모를 쓰고 가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아니 무슨 컵이길래 아니 대체 어떤 텀블러인데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 그리고 이제 다회용 빨대가 이렇게 꽂힌 보온병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제품의 가격은 미국 돈으로 49.95달러, 우리 돈으로 65,000원으로 좀 고가이긴 한데요. 원래 가격도 비싸네요. 네, 원래 가격도 비싼데 일단 용량이 1,1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용량인데 이번에 이제 핑크색과 빨간색 두 가지로 한정판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공개 당시 이제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고 출시 이후 지금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님 이 텀블러를 경매까지 한다고요? 네, 이렇게 인기가 높으면은 사실 뭐 물량을 더 풀 법도 한데 그렇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핑크와 빨강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이 텀블러는 이미 지금 미국 이베이 등에서
500에서 6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서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까지 듣고도 도대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체 미국의 10대들이 이 텀블러에 왜 이렇게 난리예요, 조 기자님? 네, 외신은 이런 핑크 텀블러 품귀 현상을 SNS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이 텀블러 사용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제품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텀블러를 꾸미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텀블러 열풍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건데요. 특히 이렇게 텀블러 문화가 이렇게 확산된 거는 이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했는데요. 이 텀블러 제조사인 스탠리는 이 1913년에 설립된 캠핑 용품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높은 내구성 등을 있는 이렇게 텀블러로 유명을 했는데 2020년부터 좀 다양한 색상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와 제휴해서 한정판 이렇게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이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텀블러가 패션 아이템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또 SNS에서 소개되면서 인기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사실 곱게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사실 텀블러는 기능이 가장 사실 중요한데 이렇게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텀블러 꾸미기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지나친 이렇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스탠리라는 이 컵이요. 이 제품이 원래는 보온병 같은 그런 빨대 꼽혀 있는 그런 텀블러인데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한 번 높은 데 올라가서 색칠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자꾸 지상으로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그때 온도가 변하지 않게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그 상태를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 유지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행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생필품 차원의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번 단종됐다가 다시 나온 그 모델은 진짜 없어서 못 구한다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이런 스타들이 자꾸 방송에서 노출해서인데 글쎄요. 이거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이광수 기자님. 네. 새해부터 다시 그 명품 하우스들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예전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전만큼 안 팔리긴 하는데 일단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올해 1월 1일부로 신발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로얄 로퍼라는 게 되게 스테디셀러라고 해요. 근데 이게 152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14.5%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샌들 오란이라는 샌들 중에서 이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는 기존에 245만 원이었는데 352만 원으로 약 40% 이상 올렸습니다. 에르메스는 지난해 1월에도 사실 의류나 가방 등의 가격을 올린 바가 있고요. 예물시계로 또 인기가 높은 스위스 브랜드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트 저스트라는 제품의 가격을 1,142만 원에서 1,239만 원으로 8.5%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샤넬도 이달 9일부터 일부 주얼리와 시계 가격을 4에서 5% 인상을 했고 프라다나 티파니, 디올 등도 한 다음 달 안에 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새해 벽두부터 좀 이렇게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확대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신세계 강남점이 지난해 단일 백화점 점포로 최초로 연간 매출 3조 원을 거뒀다. 이런 뉴스도 네. 많이 나왔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좀 매출이 올라갔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이야기도 한동안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없어서 아울렛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조 기자님, 이렇게 된다고 오픈런 이거 다시 보게 될까요? 네, 요즘에는 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줄줄이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한동안 잠잠했던 명품 오픈런 재현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공지가 나오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오픈런을 유도하는 이 명품 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명품 수요가 늘어나
나서 또 뭐 가격이 오르고 또 오픈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같은 가격을 같은 제품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월가에서는 명품 브랜드 성장세를 뭐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올해? 네, 성장세 올해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UBS 등은 최근 루이비통이나 디올, 셀린느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LVMH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사실상 매도 리포트인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은 6년 만이라고 해요. 이게 뭐 매출이 잘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좀 이런 전망 때문인데 그 이유가 지금 명품의 큰 손이 중국인들인데 이 중국이 사실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돼서 올해 좋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